저녁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냥 불편한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와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수면과 배뇨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다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는 낮에도 피곤하고 기억력까지 떨어져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우리 뇌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요.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낮에 졸음이 오면서 균형 감각도 무너질 수 있죠. 특히 어두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놓치면 몇 년 뒤 정말 큰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수면 부족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연구실에 찾아오신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김순자님은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서 아침이면 늘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크게 다칠 뻔했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밤마다 어머님이 화장실 가실 때마다 깨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대요. 딸분이 밤에 아예 잠을 설치면서 어머님 움직임을 체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꾼 뒤 김순자님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도 활력이 생겨서 손자, 손녀들과 산책도 나가시고 예전처럼 웃으며 지내시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저녁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야간뇨를 부르는 원인 5가지. 우리 몸에는 원래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분비되면 밤 동안에는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노인생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바소프레신 감소와 관련된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71세 박정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화장실에 두세 번씩 다니면서 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는 너무 졸려서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서 큰 위험을 겪으셨대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이후에 수분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고 숙면을 돕는 식품을 섭취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다만 호르몬 문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두세 번 이상 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광은 원래 풍선처럼 늘어나면서 소변이 차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금방 신호를 보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일본 노인비뇨학회 보고에 따르면 70대 이상 남성의 60%에서 방광 탄력 감소가 관찰된다고 하더라고요. 69세 최영호님은 방광 신호가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깨는 바람에 매일 새벽을 힘들게 버티셨어요. 화장실 갔는데 실제로는 양이 별로 안 나오는데도 자꾸 깨니까 정말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방광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음식과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에요.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는데 실제로는 양이 적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잖아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심장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신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연구에서는 저녁에 다리 부종이 있는 노인의 70%가 야간뇨를 호소했다고 해요. 75세 김미자님은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고 밤에는 화장실을 4번씩 다녀오셨대요. 낮 동안 몸에 고인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소변으로 나오니까 자꾸 깨는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다리를 15분 정도 높여서 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의자 위에 올려놓고 쉬면 다리에 고인 수분이 순환되면서 부종이 많이 줄어들어요. 다만 심한 부종이 계속 반복되면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 계신가요? 남성과 여성은 야간뇨가 생기는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출산 경험과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방광 근육이 약해지기 쉬워요.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밤에도 자주 깨게 되는 거죠. 대한배뇨장애학회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전립선 비대와 야간뇨를 함께 겪는다고 해요. 77세 한정수님도 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4번 이상 깨다 보니 낮에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생활관리법을 달리 적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 관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가족 중에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야간뇨는 단순히 잠을 자다가 깨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낮에 졸리면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높아져요. 독일 노인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80세 이순옥님은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가족들이 크게 걱정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제 한 일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숙면을 유도하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증상만 일시적으로 가릴 뿐 실제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분 계신가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숙면을 위한 바나나 활용법 완전 정리. 바나나를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너무 늦게 먹으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생겨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먹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전, 그러니까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를 천천히 드시면 돼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과일을 드시나요? 바나나의 익은 정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녹말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너무 익으면 당분이 너무 높아져서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노란색 껍질에 갈색 점이 살짝 보이는 바나나예요. 이 정도가 되면 녹말이 적당히 당분으로 바뀌면서 소화도 잘 되고 트립토판 흡수도 가장 좋거든요. 너무 푸른 바나나나 껍질이 온통 갈색으로 변한 바나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어떤 상태의 바나나를 드시나요? 바나나는 되도록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 사실 우유 속 단백질이 트립토판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 수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달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단독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평소에 바나나를 어떤 음식과 같이 드시나요? 바나나와 함께 아몬드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아몬드 속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신경과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게 되는 거죠. 다만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고 아몬드는 자기 1시간 전에 7알 정도만 따로 드시면 돼요. 혹시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나나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저녁에 다리를 15분 정도 높여서 쉬는 습관, 카페인과 술을 줄이는 습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도 저녁에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드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카페인 음료나 술을 피하고 자기 전에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려놓고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좋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평소 저녁 습관 중에 고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수분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목이 마르면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되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음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실내 온도와 습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설치기 쉬워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침구는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바나나가 어떻게 숙면을 돕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줄어들고 방광 탄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 게 모두 나이와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밤에 자주 깨는 거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작은 습관 변화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녁에 바나나 한 개를 적절한 시간에 드시고 다리를 높여 쉬고 카페인과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이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낮에 졸음이 오면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80세 이순옥님처럼 새벽마다 깨다 보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어제 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74세 김순자님처럼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손자, 손녀들과 산책도 나가고 웃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기억력도 유지되고 무엇보다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노란색 껍질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우유나 다른 과일과 섞지 말고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려놓고 쉬세요. 자기 1시간 전에는 아몬드 7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안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숨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 중에 수면을 망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실내 온도 조절, 침구 관리 같은 것들도 다 연관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